제가 카메라를 안 가져왔어요.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나가볼게요. 쓰린 배를 좀 채워야겠어요. 스트레스 받을 땐 밀가루가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식사 되나요? 유럽 작은 마을의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에요. 세계 3대 학교인 르꼬르동 블루를 수료한 셰프님이 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이 한심한 날 남맥 어떻게 참는 건데요? 샐러드가 맛있어지는 마법의 드레싱을 뿌링뿌링 합니다. 건강하게 샐러드부터 시작합니다. 파스타는 저도 집에서 잘 해먹는 요리 중에 하나인데요. 르꼬르동 블루 출신 셰프님의 파스타는 어떨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르꼬르동 블루에 가고 싶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1g씩 계량하는 이런 섬세한 작업엔 재주가 없어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계량을 못하고 넣고 싶은 대로 넣는 요리를 하니까 가끔 정말 이건 팔아야겠다 싶은 맛의 요리들이 완성되는데 뭘 넣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서 다시는 먹지 못하는 요리가 된답니다. 요즘 파스타 하나에 25,000원에서 28,000원 정도 하는 걸 보면 확실히 가격이 저렴한 편인 것 같긴 합니다. 맛있었어요. 맛있었는데 집에서 웬만큼 요리를 하시고 파스타를 만들어 드실 줄 아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맛이에요. 그렇습니다. 홍제동은 골목골목 보이는 산이 귀여워요. 1970년대에 요새로 지어졌던 유진상가. 가로가 200m나 되고 엄청 튼튼한 콘크리트로 지어져서 북한군이 남침했을 경우 폭파형으로 지어진 유상복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아래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원래 탱크 주차장 용도였었대요. 북한군의 탱크가 남쪽으로 내려가려면 딱 이 스팟을 지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수가 67평이나 되고 가사도우미 방도 있는 고급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게 재밌죠. 마을버스를 탈 수 있지만 홍제동 정취를 좀 느껴보려고 걷기로 합니다. 5분 전에 26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27도예요. 오늘 29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긴 했는데 벌써 덥네요. 여기는 문화촌입니다. 왜 문화촌이라고 불리나 했는데 1950년대 말에 자갈밭을 정리해서 만든 주택단지래요. 그 당시에는 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문화촌 이렇게 불렀었나 봐요. 또 다른 이야기로는 문화예술인들이 여기에 정착하면서 문화촌으로 불렸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르막이 아침부터 술 먹고 오르막 오르기 힘드네요. 걷다가 방앗간을 딱 발견했어요. 푸딩도 케이크도 맛있어 보이고 구운 과자도 맛있어 보여요. 저는 뭘 살게요? 갑자기 웬 홍대동을 오게 됐냐면 부암동 영상 댓글에 어떤 선생님께서 홍제동 개미마을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에 나온 김대호 아나운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 집이 되게 특이했잖아요. 막 집에 산도 있고 바위도 있고 뭔가 언덕에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거기가 개미마을이래요. 홍제동 개미마을은 피난민들이 원래 처음에 모여 살았대요. 판자도 되고 막 천막도 치고 인디언촌이라고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버스를 타면 개미마을로 바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마을의 정취를 느껴보고 싶어서 걸어가고 있거든요. 버스 탈 걸 그랬어요. 와, 너무 힘들다. 드디어 만난 개미마을. 아, 반갑다. 개미마을은 기본 경사가 45도쯤 되는 것 같아요. 가맥집인 걸로 아는데 영업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래된 벽화들은 빛이 바래서 벽화인 듯 벽화 아닌 벽화 같은 너. 유일하게 살아남은 고래. 역시 고래는 강하네요. 버스 탔으면 여기에 내릴 수 있나 봐요. 어쩌다 보니 인왕산까지 왔어. 아, 힘들어. 우와. 물도 없고 카페도 없고 여기 거의 등산로인데? 개미마을 사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부산에서 얼어 죽을 뻔한 게 일주일 전인데 왜 갑자기 한여름이죠? 그래도 누워있으니까 초록초록 나무와 하늘이 예뻐요. 개미 없어요? 네, 개미 없어요. 왜 개미 많던데? 식사하셨어요? 아니 안 했어. 안 하셨어요? 저 이거 사온 거 있는데 빵 하나 드릴까요? 아이고 됐어. 나 집이 여기야. 배고픈데 먹어. 마시지 말고. 저 먹었어요. 아이고 이거 하나 문턱 하고지. 드셔보세요. 아이, 괜찮아요. 혼자 왔나? 등산 둘이 댕기라고 그랬잖아. 여기 멧돼지 있어. 아, 진짜요? 그래. 저 개미마을 구경 왔어요. 글쎄 구경 왔는데 혼자 네. 오지 마. 아, 위험해요? 그래. 멧돼지가 있어요? 아니 멧돼지 거기 내려온다니까. 아, 저 정말요? 노인정 공원에는 와 옛날부터. 근데 어머니도 혼자 다신. 나 일이 안 댕기는데. 할머니 거의 쇼미더머니 래퍼급으로 말 빠르신 거 너무 부러워요. 근데 저랑 할머니 둘인데 왜 자꾸 작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할머니랑 30분 넘게 수다 떨었는데 정말 많은 주제의 대화를 나눴어요. 아, 옛날에 뭐 아무 때서나 고기 구워 먹었지 뭐. 뭐냐? 기차바위 가봤어? 아니. 신발 이거 신고 산에 못 간다. 운동하셔야지. 다음번엔 등산화 신고 등산화 신고 아주 친구랑 같이 그래, 친구랑 와요. 같이 와. 근데 마을 구석구석 돌아볼 만해요? 돌아볼 게 뭐냐? 없어요? 있어봐 하나도 없어. 없어요? 내가 이제 살지마. 볼 게 하나도 없어. 와가지고 싣고 간대. 중환자실에 보름 있다가 살아났는데. 그거 지금 멀쩡해. 며칠가 저 소금집에서 상거리 밑에 무당이야. 전서서 효다면은 간병들이 중국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리 영감한테 그 간병 여자가 3만 원을 받아 뭐 10년인가 11년인가 사귀고 결국 그 여자가 결혼했다. 하고 말이지 무슨 결혼식도 그렇게는 안 하겠더라. 그래 가지마 혼자 사는 게 편해. 우리 엄마는 맨날 시집가라 그러는데. 아, 그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안 돼. 뭐 많이 먹어봐야 선대 빼기 되겠어? 저 40살 넘었어요. 아이고 아직 멀었다. 마누라가 처녀가 이쁘니까 뭐 가봐. 말벗어 오면 가. 타고 내려가. 살살 걸어 내려가 보죠. 더워. 더워서 타서 안 돼. 네, 또 올게요. 할머니가 위험하다고 꼭 마을버스 타라셔서 탔더니 시원하고 천국이네요. 역시 어른 말씀은 듣고 봐야 해요. 갑작스런 산행에 에너지가 다 털렸었는데 에너지 넘치는 어르신과 한참을 놀았더니 에너지가 채워진 거 있죠. 우리 친할머니보다 더 다정하셔서 또 뵙고 싶을 것 같아요. 다음엔 더 맛있는 거 사서 마을버스 타고 와야지. 저기 폭포수가 보여요. 그쵸? 으아, 이게 인공폭포라니.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요? 내국인도 많지만 외국인이 정말 많은데 도심에 이런 폭포가 있다는 게 엄청 신기할 것 같긴 해요. 카페엔 사람이 미치도록 많으니 주변 카페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목이 너무 말라서 아아를 샀어요. 폭포를 보면서 마시는 시원한 커피. 여름이 실감납니다. 위로도 올라오면은 폭포 볼 수 있는 뷰가 되게 많으니까 1층에서만 있지 않으면 될것 같아요. 뭔가
합성 같은데. 위로 올라오는 게 훨씬 더 아늑하고 조용하네요. 여기가 좌석이밖에 없어서 그런지. 대신 옆에 공사 현장이 있어서 공사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점. 오, 저기 개쩌는 빈백이 있어. 홍제천을 따라 걷다가 홍제폭포 쪽으로 이동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굿즈 맛집이더라고요. 귀여운데? 귀여운 거 짱 많아요. 귀여운 비둘기가 차를 마시는 텀블러.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 보니까 홍제동으로 다시 넘어가서는 할 게 없고 연희동 쪽으로 가는 길에 제가 가보고 싶었던 디저트 카페가 있어서 거기 가보려고요. 망원동에서 연희동으로 이전한 유명 디저트 맛집이라고 합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카페 내부가 감각적이고 세련미가 넘쳐요. 특별하게 튀는 요소 없이 잘 정돈되어 있는 분위기라 고급스럽고 안정감 있게 느껴져요. 고급 파티쉐리답게 값이 좀 나갑니다. 레몬과 바질 조합은 처음 먹어봐요. 토마토 바질티는 종종 먹어봤는데 레몬 바질도 좋네요. 디저트를 도구로 먹는 건 좀... 그냥 손으로 먹으면 안 되나? 근데 나이프를 2개나 주셔가지고 안 쓰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들어요. 설해마을에 마에라는 파티쉐리가 있는데요. 프랑스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거긴 엄청 농도 짙은 프렌치 파티쉐리 느낌이라면 구뜨몽때는 한국식으로 섬세하게 재해석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첫입에 강하게 오는 임팩트보다는 먹을수록 은은하게 퍼지는 재료의 밸런스가 더 인상적이에요. 가벼워서 부담스럽지가 않으니까 계속 먹게 되네요. 다음은 너야 퉁카. 어째 모양새가 비초비 느낌인데? 역시 비초비의 고급 버전 맛입니다. 저는 비초비 좋아해요. 케이크도 맛있지만 이 레몬 바질티가 저한테 베스트인데요. 당도 충전했으니 여지없이 오늘도 일기라 부르는 반성문을 씁니다. 사람은 고쳐도 고쳐지지 않는 오래된 퇴업시계 같아요. 분명 시간을 다시 맞춰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 다시 바라본 시계는 어느새 또 느려져 있곤 하니까요. 삶을 반성하고 또 반성하지만 결국 또 어긋나버리는 제 모습 같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완벽주의라는 말 자체가 모순인 듯 싶어요. 단 한 번도 완벽했던 적 없는 사람이 끝내 완벽을 갈망하고 있으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게 아니라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조금씩 인정하고 살아가야 할 텐데 저는 왜 이리도 고집불통일까요? 커스텀할 수 있는 노트들과 디자인 문구류들이 많아요. 이거 집에 있는데 한 번도 쓰지 않은 연필깎이예요. 뭐든 가볍게 하는 걸 배우라는 문구가 가심에 팍 꽂히네요. 촬영 다니며 하나둘 사모은 것들이 넘쳐서 오늘은 패스합니다. 연희동은 도쿄의 오모테산도 거리 같은 느낌이에요. 공간 자체가 너무 멋진 인테리어 소품샵입니다. 눈에 닿는 모든 곳이 예술 작품 같아요. 부서지는 태양광도 창이라는 오브제를 만들어 놓네요. 수입 제품들이 많아서인지 가격대는 좀 높았어요.
인테리어를 잘하는 분들은 러그를 참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벽면 장식용 러그를 몇 년째 찾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건 너무 비싸고 무거워서 항상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보는 것만으로 눈호강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 건물 통째로 재밌는 게 많은 곳이에요. 1층엔 리뷰를 보니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라는 비전 스트롤이 있고요. 2층엔 맨즈웨어 판매하는 브랜드 브루먼이 있습니다. 원단이 좋고 가격이 괜찮아서 티셔츠를 하나 겟했어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예술을 보여주는 것 같은 공간입니다. 그릇보다는 예술의 영역에 가까운 느낌이라 가격이 후덜덜해요. 검은 부분은 철을 이용해서 나타낸 무늬라고 합니다. 벽에 걸어둬도 예쁘더라고요. 제가 청년이었던 시절 연희동은 연희동 칼국수 먹으러 오던 곳인데 요즘은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서 너무 재밌네요. 골목골목도 너무 예뻐요. (1인) 전용석이 있어서 좋았는데 왜 가운데... 오늘은 마시는 탄수화물로 아침과 저녁을 장식하네요. 외로워서 자꾸 카메라랑 짠하는 중이에요. 일본식 꼬치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좀 치네? 일단 재료가 신선하고 숯불에 잘 구워서 그냥 너무 맛있고 맥주 안주로 딱이에요. 고기랑 야채의 밸런스도 딱 좋아서 음식 나오고 5분 만에 다 먹어치운 것 같아요. 닭날개 육즙 흐르는 거 보이시죠? 누가 쫓아오는 거 아니고 약속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먹는 중입니다. 열심히 먹질 당하고 있는 저의 나가사키 짬뽕 등장. 오늘 국물을 못 먹은 것 같아서 시켜봤는데 내 입맛엔 많이 싱거웠어요. 그래도 술 마시고 뜨끈한 거 들어가니까 바로 해장되고 좋더라고요. 맥주 한 잔 마신 건 안 비밀입니다. 오늘 홍제동 개미마을부터 폭포를 지나 연희동의 골목까지 알찬 하루를 보냈는데요. 솔직히 개미마을은 볼 게 없어서 개미마을만 가는 건 절대 비추천드리고요. 인왕산 한 길이 연결되어 있으니 등산 가실 때 잠시 둘러보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저는 우연히 만난 다정한 할머님 덕분에 개미마을에 또 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술에 만땅고 취해서 택시를 탔어요. 아이스에 비해. 술 취한 저에겐 메밀이 산책이라는 미션이 남아있습니다. 귀여운 메밀이 보면서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